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저렴한 가격으로 콘도 구매하는 부분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잠시만요. 음, 이제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그 라이브 스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어, 먼저,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 그 상담을 요청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먼저 현재 가진 현금이 좀 부족하다. 보통 이제 뭐 50에서 60만 그냥 평균적으로 할게요. 50만 불짜리 원베드 콘도를 구입할 경우에 20% 다운이라고 하면 11만 불이에요. 11만 불이고, 이건 이제 리세일 경우죠. 다운페이가 11만 불이라는 소리는, 나머지 이제 모기지가 44만 불이고, 44만 불이고, 44만 불이라는 모기지를 나중에 뭐 완공이 됐을 때 이제 리세일 경우는 바로 받아야 되는 거고, 프리컨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이제 완공이 다 되고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콘도를 뭐 사거나 팔 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랜드 트랜스퍼 텍스를 또 생각을 해야 돼요. 랜드 트랜스퍼 텍스. 이게 랜드 트랜스퍼 텍스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랜드 트랜스퍼 텍스 외에 그 외로 들어가는 뭐 각종 레비나 뭐 각종 뭐 빌더 그리고 로열 그리고 뭐 이거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잠깐 보여드리자면 그냥 제 거, 뭐 다른 거 뭐 보여드릴 필요 없이 그냥 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그 변호사님이랑 콘도 하나를 지금 클로징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어디 있어 볼게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상길 변호사님이 뭐 이거저거 보내주셨는데 이제 어카운팅 이제 뭐 인트림 스테이트먼트 오브 저스먼트라고 이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쭉 보시면 뭐 구입 가격, 뭐 각종 뭐 디파짓, 각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고 이제 마지막에 내야 되는 돈 밸런스 듀 온 클로징 해가지고 이만큼이 있어요. 이제 저는 이 콘도 계약했을 때 뭐 가격이 워낙 싸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 듀 온 클로징이 6,500이에요. 이거는 랜드 트랜스퍼 텍스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6,500에 뭐 콘도 구입 가격 지금 보시면 액추얼 구매 가격은 34만인데 34만인데 뭐 HST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38만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38만 2천을 쓸 거예요. 이게 실제 구입 가격이 되는 거죠. 382740 한 1.6, 1.7% 정도가 돼요. 1.7% 정도.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한 2% 정도 예상을 해야 된다고 쓰겠습니다. 랜드 트랜스퍼 텍스는 first time home buyer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틀리고 어, 잠시만요. 랜드 트랜스퍼 텍스 온타리오
이게 토론토냐, 토론토 외곽이냐에 따라서 또 틀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에스킹 프라이스가 34만 정도 됐거든요. 이제 처음 구매 가격 에스킹 프라이스죠. 그리고 토론토에서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렌트 서비스가 7,150이고 만약에 제가 first time 홈바이였다면 제로. 왜냐하면 리베이트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first time 홈바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7,150불을 내야 돼요. 7,150불 내야 돼요. 그러면은 뭐 7,150이면은 나누기 아까 34만이었죠. 2.1% 퍼체스 가격의 2%. 얘도 퍼체스 가격으로 그냥 할게요. 얘도 6,500이었죠. 6,500에 34만. 아이고. 6,500에 34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비슷하게. 총 합쳐서 약 4%입니다. 합쳐서 약 4%를 추가로 내야 돼요. 자, 이거는 뭐 리세일이든 리세일일 경우에는 요거만 내는 거고 이제 색깔을 칠할게요. 색깔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파란색으로 얘는 노란색 프리컨 똑같아요. 20% 다운 10만 불 똑같습니다. 프리컨이건 리세일이건 똑같아요. 자, 그리고 합쳐서 약 4% 정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아이고 얘를 좀 낮춰야 되겠다. 여기서 보시면 아이고 보시면 파란색은 랜드 트랜스퍼 텍스도 내고 그러니까 프리컨은 랜드 트랜스퍼 텍스도 내고 레비도 내야 되기 때문에 합쳐서 약 4%를 내는데 리세일일 경우에는 랜드 트랜스퍼 텍스만 내요. 레비랑 빌더 피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2%만 내요. 총 구입 가격은 리세일이 좀 더 쌉니다. 자, 뭐 리세일이나 프리컨이나 장단점이 있잖아요. 리세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 살 수 있고 그리고 같은 지역의 프리컨보다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 어, 지금 당장 모기지를 받아야 되는 단점도 있지만 지금 당장 렌트를 돌려가지고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프리컨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막 하나씩 하나씩 뭐 이거는 이럴 경우에 저렇고 저럴 경우에 저렇고 그렇게 안 하고 아예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먼저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최근에 클라이언트 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판매를 했던 콘도예요. 뭐 아직도 유닛이 몇 개 있는데 얘는 뭐 워낙 빨리빨리 잘 나가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웨스털리라는 콘도가 이게 에토비코의 이슬링턴역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맵을 보시면 제가 사는 곳이 여기 피커링입니다. 보시면 이토비코의 이슬링턴역 키플링 이슬링턴 자 이슬링턴역 뒤쪽에 이쪽에 존재하는 이쪽 달러라마 있고 뭐 인사동 있고 한국 레스토랑 쭉 있는 이쪽에 존재하는 새로운 콘도 프리컨스트럭션이에요. 그리고 뭐 이슬링턴 역까지 걸어서 뭐 한 모르겠어요.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죠. 어쨌든 위치상으로는 뭐 역 근처에 있고요. 스퀘어피트 가격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일단 역 근처이기 때문에 뭐 파킹을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고 상관없지만 일단 저는 투자용 콘도는 파킹을 포함해서 주는 게 아니면은 그리고 역 위치에서 가깝지 않으면 그러니까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랑 가깝지 않으면 저는 파킹을 무조건 삽니다. 그리고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 단 하나라도 가깝다면 역에서 가깝다면 무조건 사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원베드룸으로 볼게요. 얘 가장 싸잖아요. 일단 원베드룸이.
그냥 지극히 투자. 그리고 원베드룸 가격이 오르면 이제 투베드나 쓰리베드 가격이랑 이렇게 점점 가격 차가 줄어들어가지고 원베드룸이 가장 무난해요. 그래서 뭐 그냥 적당한 거 그냥 가격대로 하나 찍을게요. 일단 여기 55만에 가장 가까운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원 플러스 10 있네요. 55만 불짜리 609 스퀘어피트. 얘가 보시면 뭐 7층부터 시작하고 뷰 사우스고 뭐 이런 유닛인데 뭐 레이아웃은 뭐 다 비슷해요. 들어가서 뭐 댄 있고 다이닝룸 있고 리빙룸 있고 일단 뭐 발코니는 없는데 그냥 무난한 원 플러스 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예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로 먼저 트라이델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트라이델 같은 경우에는 됐지? 여기 없네. 잠시만요. 여기 밑에 condos.com 콘도나우 여기 가보면 디파짓 스트럭처가 나와요. 물론 디파짓 스트럭처 제가 뭐 와이프 통해서 직접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검색하기 편하게 디파짓 스트럭처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예로 들을게요. 예. 이 토비코 스펠링 어떻게 되죠? 이건가? 디파짓 스트럭처가 이렇게 되고 완공이 2025년입니다. 말은 2025년이라고 했는데 2025년 디셈버죠. 완공이 2025년 Q1이네요. Q1 2025년 Q1 그러면 지금부터 2021부터니까 2021 2, 3, 4, 5 Q1 그러니까 정확히 5년이 남은 거예요. 5년 남음. 이제 오늘부터 셌을 때 5년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Q1이라 그랬으니까 사실 5년 하고 뭐 몇 개월 남았는데 그건 안 칠게요. 그리고 이 친구를 보면은 디파짓 스트럭처가 일단 5% 온사이닝, 5% due on 90 days, 뭐5% due 270, 뭐5% 450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54만 9천 이 친구 있죠. 친구 54만 9천짜리 친구 이 친구를 만약에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내는 돈 얘는 사인과 동시에 5%를 내야 되니까 2025가 아니라 54만 9천 그냥 예로 드는 거예요. 그냥 55만으로 잡을게요. 예로 들은 거예요. 55만 곱하기 0.05 27,500이에요. 5%를 사인함과 동시에 내야 됩니다. 그리고 3달 후에 27,500 내야 되고요. 그리고 9달 후? 9달 후, 죄송합니다. 9달 후에 27,000원 내야 되고, 450은 1년 하고, 1년 하고, 90일이란 말이죠. 그 빌더는 1년을 365일로 안 치고 360으로 쳐요. 그 계산을, 이자 계산을 그렇게 하는데, 일단 그건 상관이 없고, 450 빼기 360, 1년 360이라고 가정했을 때 3개월이에요. 그래서 얘는 1년 3개월 후, 달 후, 1년 3달 후, 15달 후, 15달 후, 네. 15달 후. 그래서 총 내는 금액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수중에 지금 당장 뭐 한 4만 불이 있어요. 내 수중에. 그러면 일단 사인을 하면서 이걸 내니까요. 수중의 돈. 4만 불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구입과 동시에 4만에서 27,500이 빠집니다. 내 수중에 12,500이 남았죠. 그리고 또다시 남은 돈에서 내야 되는 돈이 빠집니다. 그래서 수중의 돈은 15,000이 되고 결국에는 수중의 돈이 15달 후에는 7만이 돼요.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이 마이너스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뭐 부동산을 구입을 하실 때나 아니면 뭐 뭔가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갖고 있어야 될 준비물이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준비물. 자, 첫 번째 준비물이 뭐냐면 일단 내가 직장에 있어야 돼요. 모기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현금 흐름이 현재 플러스여야 됩니다. 직장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직장이 없는데 뭐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장이 없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뭐 돈을 벌어보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투자는 돈이 있을 때 현금 흐름이 플러스일 때 하는 거지 마이너스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준비물 첫 번째가 직장이에요. 직장이 없으면 뭐 주식을 하든 뭘 하든 현금 흐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투자를 할 때, 이거는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내 돈은 투자를 할 때 준비물, 어, 돈을 빌릴 수 있는 룸. 이거는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 그러는데 한국어로 치면은 신용 신용 대출입니다. 자, 돈을 빌릴 수 있는 룸이라는 거는 직장이 있어야 이게 생기는 거고 돈을 빌릴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는 얘는 어느 정도 이제 크레딧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이거는 어, 미 어, 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실제 투자자, 투자를 했던 사람, 이거 멘토, 멘토. 실제 각종 투자를 해보고 단맛과 쓴맛을 모두 보았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네 번째 뭐 어느 정도 네 번째 최소 어느 정도의 보유 현금 뭐 이거는 1년 정도 모으니까요. 자,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4개 정도. 자, 여기만 보시면 일단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제가 이걸 마이너스로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저는 스코시아 뱅크에서 일을 좀 했고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직장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신용 대출이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이제 모든 은행 다 똑같습니다. 일단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본인 연봉이 예를 들어서 6만 불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신용대출이 약 3만에서 3만에서 4만 된데 3만 신용대출이 약 3만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본인의 집을 산다고 할 때 본인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 연봉이 6만 불일 경우 신용대출이 약 3만 불 정도가 나옵니다. 합하면 신용대출이 6만 불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쪽에다가 적을게요. 제가 만약에 제 연봉이 6만 불이고 와이프 연봉이 6만 불이면 아, 그렇죠. 본인이 6만 불, 와이프 연봉이 6만 불. 신용대출이 합쳐서 약 6만 불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제 수중의 돈이 4만이 아니라 빌릴 수 있으니까 6만이 됩니다. 그래서 콘도를 구입을 할 때 15달 후까지 만 불만 더 모아두면 돼요. 본인 주머니에 4만 불밖에 없어도. 자, 이거 쓰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이자가 거의 6%인데 이거 쓰면 이자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계산해 드릴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다른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해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돈을 빌리니까 위험할 것 같고 돈을 빌리니까 비쌀 것 같고 제가 이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내가 만약 6만 불 저랑 와이프랑 빌렸어요. 이자가 6%입니다. 1년 이자가 3,600이에요. 한 달 이자가 이거 그냥 1년으로 안 할게요. 한 달 이자가 300불입니다. 한 달 이자 300불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 지금 오늘 콘도를 샀어요. 프리컨스트럭션 콘도를 구매를 했어요. 뭐 넣은 돈이 있겠죠. 넣은 돈이 요게 될 거고 이자가 만약에 콘도를 55만에 샀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써야 되겠다. 그리고 상승률을 그냥 적게 잡아가지고 2%로 잡을게요. 한 달 상승률, 한 달 상승 금액. 그냥 홀 넘버로 적죠 뭐. 콘도가 매달 그러니까 매년 2%씩만 올라주면 한 달 상승 금액이 917불이에요. 정말 안 올라서 콘도가 1%가 됐다고 쳐도 한 달에 상승 금액이 458불입니다. 일단 내가 내는 이자보다 상승 금액이 커요. 그리고 이 6만 불을 빌리고 나서요. 이 돈을 6만 불을 빌리고 나서 저는 완공이 되기 전까지 반드시 6만 불을 다 갚아야 돼요. 그러면 5년 동안에 5년 동안에 일단 여기다가 차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5년 동안 모아야 하는 돈. 자, 애몰타이제이션 할 거예요. 잠깐만, 애몰타이제이션이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직접 짜는 것보다 여기서 자, 설명할게요. 스케줄. 애몰타이제이션 스케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론 어마운트를 자 6만 불을 잡고요. 인트레스트를 6%로 잡을게요. 론 텀을 5년으로 갑니다. 왜냐? 제가 5년 안에 6만 불을 빌린 걸 다 갚아야 그 다음에 모기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제가 5년 동안 이자로 내는 돈은 만 불이고 5년 동안 만 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내가 원금 플러스 이자로 갚아야 되는 돈이 1159불, 1160불입니다. 이자 플러스 원금을 갚는 거예요.
한 달 내는 돈이 아니라 한 달, 매달 모으는 돈. 자, 매달 1160불 모으면, 1160불 모으면 이 6만 불 다 마이너스가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1년 동안 만 불을 이제 더 모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만 불을 더 내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에다가 다시 론 어마운트 만 불, 이자 없어요. 왜냐면 제가 모을 때는 이자 안 내니까요. 론텀 먼스로 해가지고 15죠. 그냥 좀 이렇게 넉넉하게 14로 잡을게요. 한 달 일찍. 자, 매달 167분만 매달 167분만 모으면 이 만불 커버가 됩니다. 15개월 후에. 그러면 첫 15개월 동안 더 모아야 하는 돈 숫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합 1326.68을 15개월 동안 모으고 그리고 아이고 이거는 첫 15개월 얘는 그 후 60 빼기 15 45개월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만약에 매달 1326.68을 15개월 동안 모으면 이거 디파짓 다 낼 수 있고요. 그 후 45개월 동안 매달 1160불을 세이빙 하는 거예요. 세이빙 하면서 이제 이거 갚아 나가는 거죠. 갚아 나가면 이 빌린 돈 이자 포함한 거죠. 6%다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년 후에 완공이 됐을 때 저는 콘도를 구입할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콘도 프리컨스트럭션 완공이 됐을 때 그 외에 뭐 한 4% 5% 정도 내야 된다고 지금 여기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랜드 트랜스퍼 텍스나 뭐 레비나 뭐 이런 거. 본인 와이프 신용대출 다 갚았어요. 6만 불 다 갚았어요. 이거 낼 금액 다 있습니다. 또 라인 업 크레딧 빌려가지고 이거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상승률 여기 너무 이제 낮게 잡았는데 제가 그냥 평균 상승률을 접을게요. 뭐 2.5%, 3%뭐 그냥 적게 잡아서 한 2.5% 잡을게요. 2.5, 2.5로 잡을게요. 한 달 상승 금액 이거 안 적고 5년 후 시세 5년 후 시세를 보면 이 친구는 자 5년 후 시세를 보면 상승률을 2.5로 계산을 했을 때 62만 2200 2220 2000 아니 6만 2000 62만 2275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순이익이죠.
순이익을 봤을 때 얘 빼기예요. 자, 얘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2.5%만 봤을 때는 레비 빼고 렌트 트랜스퍼 텍스 떼고 이거 만약에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부동산비 빼고 뭐 그러고 나면은 남는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년 후에 판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얘가 콘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잠시만요. 최근에 좀 가파르게 빨리 올랐기 때문에 이득을 많이 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라도 첫 콘도를 구입을 하시겠다 하는 거는 첫 번째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당장 구매를 서두르셔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운페이 모으는 속도보다 콘도 오르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중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본인이 이미 부동산 시장에 발을 담궈놨기 때문에 이미 부동산 한 채를 보유하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상승이나 상승의 피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뭐 한 이 정도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살 예정이라면 이렇게 해서라도 당장 사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이유를 설명을 여기다가 드릴게요. 여기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5년 후 시세가 2.5% 상승률을 가정을 했을 때 이거예요. 5년 후 시세. 아이고, 이 얘기가 많이 옵니다. 자, 5년 후 시세가 이거예요.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지금. 다운페이가 62만 2,275 곱하기 0.2 12만 4,455불이 필요합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처음에 필요했던 금액 11만 불과 더 필요한 다운페이를 그냥 계산을 해봤어도 그냥 단순 계산으로도 14,000불을 더 다운페이로 내야 돼요. 그리고 모기지 금액 62만 2,700 275 이거를 애몰타이제이션을 시킬 거예요. 모기지로. 자, 모기지 밸런스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뭐 그냥 3%로 잡을게요. 그냥 평균적으로. 매달 모기지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시세 55만 다운페이 11만 그리고 44만이죠. 잠깐만 다시 62만 2,275 빼기 1, 2, 4, 4, 5, 5가 모기지죠. 그러면은 인트레스트 3%로 해서 30년을 잡았을 때 monthly payment가 2,000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운페이가 지금을 가정을 했을 때 1855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만약에 지금 콘도를 구입을 했을 때와 5년 후에 콘도를 구입을 했을 때 모기지 금액이 일단 차이가 잠시만요. 얘를 여기다가 놓고 차이를 여기다가 놓을게요. 자, 매달 내는 모기지가 244불이 차이 나요. 5년 늦게 사면. 그리고 5년 늦게 사면 다운페이가 14,455불 차이가 나고요. 시세가 72,000 차이가 납니다. 아까 이거 계산했을 때 있잖아요. 이자 내는 거. 이자 내는 거 계산을 했을 때 보세요. 이자 내는 거 6만 불 빌렸을 때 인트레스트 레이트 6%로 빌렸죠. 5년이에요. 이자가 9,598입니다. 그냥 막 적는 거예요. 5년 동안 총 이자. 자, 5년 동안 총 내는 이자가 9,598불이에요. 9,598불인데 먼저 사면 매달 모기지에서 244불을 아낄 수 있고 다운페이에서 14,455불을 이득 보고 시세 차이가 72,000이 나는데 이자는 9,598밖에 내질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구매 상승률을 2.5로 굉장히 낮게 잡은 거예요. 정말 낮게 잡은 거예요. 막말로 얘 콘도가 만약에 웨스털리 콘도가 지금 뭐 어디 갔어? 이 콘도가 얘죠. 아까 1 플러스 1 609에요. 얘가 스퀘어피트당 그냥 뭐 한 1000불 조금 넘으면 그냥 62만 2천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 사실 뭐 호불호가 갈려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어떤 분은 어, 돈을 빌려서라도 이렇게 집을 사야 되나 또 어떤 분은 와 이거를 빌려서라도 먼저 사고 싶다 이런 분들 이렇게 갈리는데 저는 항상 투자에 대한 마인드는 이거예요. 내가 집이 한 채가 있으면 여기다가 그냥 적을게요. 내가 소유한 집이 한 채가 있으면 해지의 개념에 가까워요. 보험의 개념에 가깝고 내가 소유한 집이 두 채 이상이라면 투자다. 저는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항상 투자자분께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맨 처음 한 채를 살 때는 그게 뭐 싸건 비싸건 뭐 어쩌든지 간에 본인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무조건 구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집 가격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17년, 3년 전이에요. 2017년이면. 3년 전. 2016년, 멀리 안 갈게요. 4년. 불과 3년, 4년 전에, 3년, 4년 전에 제가 구매를 했던 콘도가, 뭐야, 어, 잠시만요. 구매를 했던 콘도가 34만 불짜리가 벌써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채도 없었는데 얘를 구매를 했다 그러면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살 때도 그 집도 이미 비싸기 때문에 오른 거에 대해 뭐 그렇게 크게 감흥을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죠. 본인이 원하는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집이 한 채도 없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뭐 언제 세이빙 해가지고 언제 집을 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에 좀 더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현금의 가치가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지금 연봉 뭐 죄송해요. 제가 뭐 이렇게 뭐 비하하고 이럴 건 아닌데 본인들의 연봉이나 본인들이 실제로 지금 버는 돈이 지금 떨어지는 돈의 가치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이거는 20년 전에 2000년대예요. 2000년대. 2000년대 캐나다에서 막 졸업한 대학생이 연봉 3만 불 받고 일할 때 집값은 영앤핀치에 있는 하우스가 38만 40만이었어요. 20년 전에. 그리고 지금 대학 막 졸업한 친구가 뭐 많이 받으면 뭐 적게 받으면 뭐 4만 5천 5만 뭐 많이 받으면은 뭐 6, 7만 연봉이 뭐 많이 올라봤자 1.5배 많이 올라봤자 20년 전과 비교를 해서요. 많이 올라봤자 1.5배죠. 근데 집은 뭐 5배가 올랐어요. 본인 연봉 모아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의사나 뭐 연봉 막 뭐 평균보다 높게 받으신 분들은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따로 투자 안 하시고 그냥 연봉 세이빙에다가 넣어놔가지고 그냥 돈만 모아갖고 사도 돼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정말 지금 현실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 채가 있으면 보험의 개념 가깝고 두 채 이상이면 투자다. 그리고 항상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진짜 어 이런 분들이랑 연락이 정말 많이 끊겼어요. 근데 많이 끊긴 이유가 제가 뭐 그분들한테 실수를 하거나 뭐 제가 잘못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단순히 그분들이 콘도를 사고 싶으시 할 때 제가 하우스를 사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하우스를 사신다 그럴 때 저는 콘도를 사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좀 약간 조언이 반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 결국에는 뭐 so far 제가 맞았어요.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야 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뭐 잘못됐거나 뭐 제가 항상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그림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그림을. 투자를 할 때 아니면 본인이 돈을 모으거나 본인이 뭘 하고 싶다,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음, 본인이 살 집과 투자용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자꾸 본인이 살 집인데 자꾸 섞으려 그래요. 본인이 살 집과 투자용 물건을 계속 섞으려 그래요.
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개념이에요. 하이브리드 투자? 글쎄요. 저는 본인이 살 집은 본인이 살 집은 본인의 니즈에 맞는 것, 투자용은 무조건 싼 것. 제가 왜 본인의 살 집은 본인의 니즈에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사는 곳이 뭐 피커링에 있는 하우스거든요. 근데 음, 저는 이 집에서 뭐 앞으로 뭐 몇 개월 안에 아니면 1년 후에 2년 후에 딱히 이사 갈 생각이 없어요. 저희의 니즈에 맞게 샀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편한,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한테 가장 좋은 위치로 선택을 했죠. 왜냐? 저는 여기서 오래 살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살 거예요. 본인이 살 때는 5년 후 시세 의미 없습니다. 2년 후 시세, 5년 후 시세, 10년 후 시세? 10년 후는 좀 의미가 있겠네요. 10년 후까지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5년 후 시세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뭐 여기 많은 분들이 이미 뭐 살고 계시겠지만 지금 본인이 사시는 집 본인이 한 채만 있었다면 계속 본인 니즈에 의해서 움직이셨겠지만 본인의 니즈가 딱히 뭐 이사를 안 가도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뭐 길게 살면은 뭐 2, 30년 더 사시고 딱히 집값이 올라가지고 좋은 게 많이 없어요. 근데 투자형은 좀 틀려요. 투자형은 오르면 팔고 또 투자할 곳 찾고 나의 재산을 불리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사는 집은 재산을 불리는 용도가 아니에요. 뭐 몇 달마다 이사할 건 아니잖아요. 몇 년마다 이사 계속 다닐 건 아니잖아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살 집은 뭐 직장에 가깝다거나 아니면 두 분이 뭐 좋아하는 거에 가깝다거나 합의에 가깝다거나 뭐 그런 거를 할 때 무조건 본인이 살 집은 모든 것을 고려를 하고 나한테 지금 당장 가장 좋은 거를 사는 거고 투자용은 그냥 무조건 가장 저렴한 걸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려왔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 내가 한 채와 있으면 보험의 개념에 가깝고 두 채 이상이면 투자다. 물론 지금 콘도를 구매를 해가지고 몇 년 후에 이게 아니라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예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5년 후에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세요? 떨어질 것 같으세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정말 뭐 투자하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붙잡고 5년 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답은 나오죠.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본인이 무조건 미리 구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이거 지켜야 돼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본인이 지금 사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계약을 했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 뭐 2,000불짜리 콘도에서 살고 있으면 뭐 추가로 1,000불 더 모으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좀 더 저렴한 데로 이사를 가요. 뭐 몇 년인데 고작 몇 년만 참으면 되는데 안 그럽니까? 고작 몇 년만 참으면 되는데 그냥 이사 가요. 저렴한 데로. 만약 이사 가기가 싫어. 그러면 매달 이만큼씩 더 버세요. 투잡 뛰시든지, 뭐 쓰리잡 뛰시든지, 아니면 연봉 협상해가지고 이만큼 더 올려달라고 하든지. 돈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고통도 감내하고 어느 정도 희생도 감내를 해가지고 하나 이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말 쉬워집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그 다음에 정말 쉬워져요. 보세요.
한 채를 샀어요. 한 채를 샀어요. 여기다가 한 채를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사서 본인의 집이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아까 amortization 있잖아요. 모기지 밸런스 아까 44만이었죠. 3%. 자, 여기다가 첫 구매 금액 55만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매년 증가 퍼센티지 2.5로 잡을게요. 그리고 갚아 나가는 모기지 연 이러지 말고 증가해서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1년 후부터 2년 후 3년 후 이런 식으로 그냥 멀리 안 가고 15까지만 적을게요. 15년 후까지. 자, 제가 정말 재밌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정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가격. 자, 정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를 연차 여기를 집에 있는 이퀴티 가격으로 적을게요. 집 이퀴티라 적을게요. 이퀴티가 뭐냐면 본인이 그러니까 현재 집 가격 빼기 모기지 한 개 집 이퀴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잠시만요. 모기지 집 이퀴티 이렇게 적을게요. 자, 첫 번째 집이 있으면 정말 쉬워지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자, 일단 30년 단위로 모기지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1년차 잠시만요. 얘가 1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 1이 돼야 될 것 같고 얘가 2, 3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15까지 적고 얘는 삭제. 오케이, 15까지 보여드릴게요. 모기지 금액 55만. 아이고, 모기지 금액 다운페이가 11만이니까 44만이죠. 인트레스트 레이트 3%로 잡을게요. 30년. 자, 여기에 계산 나갑니다. 첫 번째 해에 모기지 밸런스 12월 기준으로 나가네.
잠시만요. 계산기를 이 계산기 말고 잠시만요. 계산기 말고 모기지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1년입니다. January부터 December까지 1년이에요. 1년이 지났을 때가 모기지 금액, 남은 모기지 금액이 요만큼이 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는 금액 2022년께 얘가 되고요. 세 번째 게 23년 디셈버 요거 3년째가 되고 4년째 요게 됩니다. 그리고 5년째 얘가 되고요. 6년째 얘가 됩니다. 7년째 얘가 되고 8년째 그리고 9년째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한 채를 처음에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12년째, 13년째, 14년째, 15년째 다 왔습니다. 자, 15년째 다 왔어요. 자, 15년까지 다 적었습니다. 자, 적었어요. 그리고 첫 해는 집값이 안 오른 걸로 가정을 해야 되나? 오케이. 첫 해는 안 오는 걸로 가정을 할게요. 첫 해는 안 오는 걸로 가정을 할게요. 이거는 프리컨이 아니라 리셀 기준입니다. 오케이, 리셀 기준. 집 이퀴티. 그냥 간단해요. 집 가격 빼기 모기지 금액이죠. 아이고. 그냥 집값 빼기 모기지 금액이죠. 자, 보세요. 본인의 집에 아이고. 눈 아파. 본인의 집에 쌓이는 에퀴티가 첫 해 다운페이만큼 정도 되죠. 둘째 해 엄청납니다. 셋째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그리고 빌릴 수 있는 그러니까는 힐락이라 그래요. 힐락으로 최대 80%까지 돈을 뺄 수 있거든요. 에쿼티에. 이거를 잠시만요.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거 곱하기 집 가격에 요까지 뺄 수 있어요. 뺄 수 있고 여기서 모기지 금액을 빼는 거니까요. 힐락을 이렇게 찾고 이제 세팅을 다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빌릴 수 있는 돈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집을 담보로. 아까
보세요. 아까 첫 집을 구매를 할 때, 아니다. 첫 집을 구매를 할 때, 쉿 원에 첫 집을 구매를 할 때, 이 집을 살려면 11만 불이 필요했잖아요. 그냥 다운페이를 다 해서 살려면. 첫 집을 구매를 하고 나서 5년이 되는 해에 본인의 집에서 11만 불을 빼서 두 번째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냥 theoretically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집값이 올랐으면 7, 8년 차에 한 번 빼가지고 살 수 있어요. 다운페이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연봉이 올라가죠. monthly payment를 뭐 잘 할 수 있겠죠. 보통 본인의 집이 한 네 채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집 빼고 세 채 정도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본인의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쉬운 예 하나 보여드릴게요. 쉬운 예. 여기 했었던 것 같은데. 음, 제가 어디다 해놓은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여기다 계산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좀 찾아보려고. 얘는 모기지 칼큘레이터고. 얘는 렌탈 워크शी트이고. 이따가 제가 해놨었는데. 제가 어디다 뒀는지 지금 못 찾겠네요. 그게 제가 뭘 했냐면, 제가 여태까지 샀던 뭐 콘도랑 제가 여태까지 거기서 이제 뭐 돈 벌었던 거랑 이제 쭉 정리를 해가지고 엑셀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어, 엑셀 파일이 이건가? 이건 것 같은데? 확실히 이게 다니엘을 결국 안 샀어요. 얘가 요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요거 말고 제가 쫙 정리를 해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음, 오케이, 뭐,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봐주세요. 이게 뭐, 가사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파일을 지금 잊어버렸네요. 여기에, 어, 한츠밀 제가 지금 사는 하우스도 들어가 있고. 근데 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쉘만 보여드릴게요. 얘를 34만 원에 샀거든요. 헌츠밀을 67만 5천에 샀고. 음, 근데 일단 그냥 단순하게 영앤블루에 있는 원베드 지금 60 몇만 불이죠. 뭐 거의 2배 올랐어요. 맥스 얘도 영앤 던다스에 있는 콘도 원베드예요. 60만 불 좀 넘을 거예요. 세들라인 영앤 에글링턴 근처에 있는 825 스퀘어피트짜리 원 플러스 원의 투베스 그 정도. 지금 시세가 모르겠어요. 한 85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로데오 얘는 한 940, 960 스퀘어피트인가? 그리고 테라스가 840 스퀘어피트인가 그래요. 지금 시세가 얘도 한 90만 불? 90만 좀 넘을 거예요. 얘는 시세가 한 50만, 52만 하는 것 같고요. 얘도 한 55만 정도 하는 것 같고. 얘는 지금 뭐 밀리언 넘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냥 단순히 설명만 들었는데 에퀴티를 그냥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빼가지고 에퀴티를 계산만 해도 저는 이것들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얘네들로 얘네를 담보로 만약에 다 지어진다고 지금 지어진 데가 요거 지어졌고 요건 산 거고 요거 지어졌고 요거 곧 완공되고요. 요것들이 지금 아직 안 지어지고 있는 건데 아직 안 지어졌어도 이미 많이 올랐어요. 심지어 안 지어진 것들은 모기지를 안 내도 계속 집값은 올라요.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것들을 팔지 않고도 얘네들에서 담보를 잡아서 집값이 올랐을 때 집값이 이런 식으로 올랐을 때 프리컨을 사면은 프리컨스트럭션 사면 완공이 되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맥스 같은 경우에 지금 완공이 되는 시점에 원래 35만에 샀던 거를 60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쓸게요. 맥스 처음에 산 가격이 35만 아이고 35만 지금 시세가 60만이에요. 그리고 35만 3,160에 모기지는 20%니까 80%를 받는 거예요. 그럼 모기지가 이만큼이죠. 그리고 에퀴티가 제가 뺄 수 있는 에퀴티가 요거 빼기 요거 아이고 뺄 수 있는 에퀴티가 20만 불이에요. 저는 이 콘도를 보세요. 저는 이 콘도를 다운 페이먼트 7만 불을 넣고 샀는데 여기서 제가 이 콘도를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이 20만 불이란 말이에요. 20만 불.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콘도 하나 완공된 거를 가지고 새로 짓는 거를 두 개를 더 살 수 있어요. 하나씩 1만 불 넣고 또 하나는 제가 돈 좀 보태고 주식에서 돈 좀 벌어가지고 집어넣고 콘도 하나가 콘도 3개가 되는 마법을 보여줍니다. 저는 시간만 가면 돼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요거 하나로 이미 3개를 늘렸죠. 요것도 완공되면은 돈을 빼가지고 또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어요. 요것도 3개로 늘린다고 쳐요. 그러면 얘는 이미 카사는 완공이 돼가지고 이미 가지치기를 했어요. 얘로 인해서 얘네가 가지치기가 된 거예요. 얘가 3개가 되고 얘가 3개가 되고 얘가 3개가 되고 얘가 3개가 되고 얘가 3개가 된다고 치면 저는 뭐 지금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그냥 길게 잡아서 7년 후에 저는 제가 가진 콘도가
3, 3, 3, 3, 3, 5, 15죠. 15개. 더하기 지금 갖고 있는 거 카사 16개. 그리고 제 집 갖고 있는 거 하나 17개. 총 소유 부동산 17채.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나서 또 7년이 지났어요. 14년 후. 제가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소유 부동산 여기서 이제 3333 가니까 이거는 이제 9가 되겠죠. 3에서 3을 가지를 치면 그러면 45, 47채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45채가 되고 46, 47.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33? 36? 35? 35살에 14 더해도 50살이 안 돼요. 이게 레버리지의 현실입니다. 레버리지를 안 하고는 빠르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모기지 어떡하냐. 너 모기지 이거 하나하나 클로징 하는 것도 모기지 얼마나 힘든데 모기지 어떻게 하냐. 저는 모기지 클로징 하는 거 전혀 힘들지 않아요. 얘도 뭐 제가 지금 얘 카사3랑 이거 헌츠밀 제 집 클로징 할 때 제 인컴이 53,000? 그냥 저기 다니면서 회사 다니면서 그리고 와이프 인컴이 뭐 한 3만 불? 요거 두 개 클로징 했어요. 지금 맥스 클로징을 하는데 뭐 너무 쉽습니다. 그냥 나와요. 일단 인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고요. 저는 또 부동산 외에 주식으로 해서 계속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 돈 번 것도 다 인컴으로 쳐가지고 모기지 받을 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렌탈로 돌아가기 때문에 렌탈 인컴도 수입으로 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모기지 받는 게 왜 힘들죠? 힘들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뭐 14년 후에 47채 되면 아마 제가 뭐 뉴스에 나오겠죠. 근데 이게 기본 틀입니다. 이게 레버리지를 통해서 집을 사고 그 집값이 오르면은 그 집을 또 레버리지를 통해서 집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현금 남는 걸로 10만 불이 됐든 20만 불이 됐든 중간에 한번 빼서 주식 투자를 계속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현금 흐름으로 이 제가 구입한 부동산의 모기지를 받고 하는 거예요. 어, 사실 이거는 뭐 어떤 분들은 위험이 크다. 뭐 집을 여러 개 사가지고 그럼 이 위험이 크다. 근데 음, 뭐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주식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됐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굉장히 흔합니다, 주변에.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거의 못 봤다고 뭐 말하셔도 되죠. 뭐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뭐 1, 2년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조용해져요. 근데 부동산은 강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손해를 보려면 본인의 현금 흐름이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그 마이너스가 됐을 때 모기지를 받지 못하거나 본인의 현금 흐름을 생각을 안 하고 무리하게 확장시키다. 그러니까 빚을 무리하게 내서 본인이 어포드 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을 내서 투자를 하다가 한번 물린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손해를 볼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어, 사실 이 방법은, 이 방법은, 저뿐만이 아니라, 좀 약간 부동산으로 아니면 뭐 각종 투자로 돈을 불리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생각을 하시고 해본 적도 있으시고 뭐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할 때요. 이런 거 할 때, 어, 이 멘토, 실제 투자를 해보고 단맛과 쓴맛을 모두 보았던 사람이 아니면, 그러니까 단맛만 봤다든지 쓴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면, 위험합니다. 내려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몰라요. 근데 전부 다 알고 있는 멘토, 전부 다 겪어본 멘토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다른 분께 맡기고 싶다. 그러면 어,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커미션이나 뭐 부동산 업자한테 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아까워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입장인데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손님한테 뭐 예를 들어서 5만 불을 벌어다 드렸다. 그러면 저는 그 중에 한 10,000불 정도 그냥 당연히 제가 챙겨도 되는 게 아닌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조언을 안 해드렸으면 그분은 5만 불을 못 벌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른 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수익이 나면 그 다른 사람이 얼마 정도를 클레임하는 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제가 조언을 드리고 거기서 수익이 났을 때 제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벌어먹고 사는 뭐 일종의 커리어 중에 하나니까.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뭐 제 주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뭐 고객분들한테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쫙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돼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력이 안 돼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리면 저 몰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꼭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꼭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하는 방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저랑 컨설테이션을 통해서 제가 셋업을 해드리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를 그대로 실행을 하시는 게 그나마 성공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전문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미 7채라는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캐시플로우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플랜을 바꿔나가고 플랜을 짜고 하는 거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쉽거든요. 저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때 어떻게, 무슨 수로 모기지를 받으면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를 찾으셔서 컨설테이션을 받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뭐 이얼리 피 뭐 이런 거 저 전혀 받지 않고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해드린다고 하는데 괜히 뭐 이 친구 뭐 돈 너무 잘 벌어가지고 뭐 배알이 꼴린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일을 그냥 제 주변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고객분들이 돈을 버시면 저한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일단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또 관심 있으신 거 뭐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